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와, 오늘은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피로감이 싹 몰려오는 게 이게 시장만 봐도 굉장히 좀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상 박탈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오후장에는 너무 투매가 또 세게 나오는 거야. 얘가 투매가 세게 나오니까 오히려 다른 또 코스닥 종목들까지 괜히 불똥 튀면서 괜히 하락하고 막 이러니까 오전에는 박탈감, 오후에는 약간 투매로 인한 다 같이 하락을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찜찜한 하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레전드를 찍었냐,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성 델타테크가 오전에 어제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살짝 하락한 척 하더니 한 27%, 2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진짜 시가총액 5조를 향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 15분쯤부터 미친 듯한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무려 하방 VI 4번 찍었어요. 고점 대비 10% 한 번, 또 여기서 10% 한 번, 또 여기서 10% 한 번, 또 마지막 여기서 10%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방 VI를 4번이나 찍으면서 고점 대비 약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이 한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하락하면서 이 정도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다는 거는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거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세력들의 최근에 찌라시성 내용을 유포시키고 그걸로 개미를 털고 한 번 더 단기간에 50% 정도 상승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설거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러한 캔들이 나올 때, 어떤 캔들이죠? 이렇게 일봉에서 이런 캔들, 거래량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피레침, 윗꼬리, 물론 아랫꼬리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영망치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7천억이나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그래도 반발 매수세, 기술적 우리 좋아하는 야수의 형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격을 하면서 일부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라는 것이 한 번에 다이렉트로 그냥 수직으로 그냥 내려 꽂는 게 아니라 또 반등도 주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남은 물량들 적절히 또 처분하고 변동성을 주면서 마지막 설거지까지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패턴은 처음으로 강력하게 나오는 차익 실현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에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또 급락은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전만큼 투자 심리가 좋진 않고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오후장에 괜히 좀 어설프게 낙주를 했다가 조금 데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투매가 나왔던 거는 이제 서남, 이런 덕성 같은 종목도 있지만 신성 ST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갔었어요. 이거 상따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한가 갔던 종목이 무려 갑자기 마이너스 15%까지 갔어요. 굉장히 좀 살벌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다. 중간중간에 반등도 잘 나오긴 했는데 마치 좀 낙주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은 아직 일정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악재가 크게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누군가가, 그 누군가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큰 손이나 세력이겠죠? 누군가가 크게 던졌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이런 또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전드 초전도체 세력의 설거지 시작됐다. 하방 VI 4번 찍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내일도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장이 시작하고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끝나죠. 내일 새벽에. 그러면은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과 플러스 올해의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바로 시장 열리는 게 또 하필 우리나라 시장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정통으로 맞고 호재든 악재든 먼저 첫 번째 타자로 맞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어떻게 움직일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삼성전자 아직 21선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그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오픈엣지나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장중에 조금 반등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또 어떤 재료에 따라서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 내에서 또 별개로 개별 재료나 호재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뭐 네페스아크나 오늘의 뭐 시그네틱스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잘 나와주고 있다. 개별주 장세에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는 게 무엇이 있었지? 라고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몇몇 반도체 일부 개별주랑 강했던 거는 뭐 이런 실리콘2 이런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또 전고점 근처까지 올려놨던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왔던 게 코스닥의 하락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차전지 일부 소재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TCC 스틸 오늘도 85,000원을 좀 터치를 했었고, 그 외에 탑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LFP 관련해서 재료가 이미 이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소재 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꽤 나와줬으니까요. 2차전지가 물론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소재 몇몇 종목들은 또 개별주의 흐름으로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오니까 2차전지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서 눌림이나 이런 관점 계속 지켜봐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된 테마로 봤을 때는 이제 전고체도 있잖아요. 전고체도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트가 비교적 양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도 쉽게 하락하진 않고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 때문인지 몰라도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특징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차분하게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조용히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번 말씀 계속 드렸던 방산주들, 오늘 LIG 넥스원이 언제 또 다 올라왔대. 전고점 다 왔습니다. 14만원 가격대 다 왔고요. 이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구간에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현대 로텐까지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3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대 돌파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거의 3만원 부근까지 올려놓으면서 마감이 됐네요. 방산주가 뭐 엄청나게 강한 주도주까지는 아닌데 차트 추세는 좀 무난하게 우상향 저점을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26일날 밸류어 프로그램이 남아있죠. 그런데 저 PBR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정말 애매합니다. 현대차 최근 상거래일 동안 좀 하락이 나와줬고, 기아는 그래도 좀 저점을 올려주고 있긴 합니다. 금융주가 많이 빠졌어요. 뭐 KB금융이 많이 빠졌고, 그런데 또 하나금융지주는 또 보합권이야. 이거 굉장히 이게 이제 저 PBR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종목마다 차별화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삼성생명 같은 종목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8%대 강세가 나왔거든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소폭의 조정, 삼성물산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소폭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 종목마다 이제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게 좀 수급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뉴스에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차익 실현의 매물이 있는 거고, 아직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도 충분히 배당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도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급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또 수요와 공급 영향으로 지금은 조금 다시 이러한 뭐 수급의 수요와 공급 영향으로 지금은 조금은 혼조세 또는 약간의 조정도 나온 듯한 모습인데, 밸류 프로그램까지는 관심 있게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시장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나 웹툰 같은 테마들도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으로도 오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전공의 파업이 끝날 기미가 전혀 있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윤 정부 환자 버린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한다고 하면서 초강력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전선 이탈한 군인과 다른 없다 이러면서 법정 최고형? 와, 이건 조금 세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강대강 매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끝나진 않겠지만 또 테마도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씩 조정 나오고 또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못 드린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한국을 찾는 마크 저커버그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대통령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요, 아마 뻔하죠?
AI 반도체 관련돼서 논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닌가. AI 반도체 동맹 관련돼도 뉴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한번 천천히 또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도 의료계 파업에 대한 뉴스는 짧으면 2,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장기화 될 것이라는 얘기.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GTC 2024, 여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데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생길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루기로 한 주제는 대형 언어 모델, 생물학, 사이버 보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대화형 AI,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양자까지. 야, 이거 우리 테마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다 갖다 넣었거든요. 이거 3월 달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도 또 관련주들 몇 개 또 움직이는지, 또 매집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손정이 빈살만 회사와 손잡고 산업 로봇 제조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역시 로봇도 주가는 조금은 아쉽지만 올해 계속 AI 로봇은 정기적으로 나와줄 만한 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뉴스도 계속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명언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또 댓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오늘은 누가 봐도 초전도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른 의미로도 뜨겁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설거지 나왔으니까 이제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는 겁주기에 불과하다, 아직 몇 발 더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인데, 주식을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원칙도 만들고 나만의 기준을 잘 만들어놨어. 그런데 다양한 또 변수의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또는 오늘처럼 갑자기 막 초전도체가 너무 랠리를 가서 조급함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갑자기 조바심이 나서 나도 모르게 원칙을 어기고 다른 판단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런 판단들이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 문제에 부딪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바심을 절제하기 위한 나만의 마인드 관리 또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